두 번째는 인지예요, 인지. 그러니까 인지에서 이제 오해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머리 좋은 애들이 공부 잘하지, 머리 좋은 애들이 자기주덕 잘해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는 운동을 잘하면 운동신경이라는 게 있는 거고, 네, 뭔가를 뛰어나게 미술을 잘하는 화가가 되려고 해도 화가의 어떤 재능과 소질이 있어야 되는 건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능과 소질에 공부 재능이 있다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인지 개념을 그렇게만 놓고 본다면 노력하는 친구들은 그럼 다 못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인지라는 개념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상위 인지, 메타 인지 요거를 되게 우선시하게 두고 있어요. 네, 자기 조절 훈련에서는. 일단 메타 인지는요, 고차원적 사고거든요. 고차원적 사고.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나를 스스로 평가하고, 만약에 시험을 봤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족한 부분을 더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메타인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초등 저학년 친구들이 이 메타인지가 잘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초등학교 1, 2학년, 뭐 3학년 이런 친구들 고차원적 사고가 어려워요. 메타인지 생각보다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험을 많이 보거나 경험이 많아서 이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습법, 이 인지라는 개념에서 뭔가 학원을 많이 다니고 뭔가 학습법을 많이 배운다 라고 한다고 해서 저학년이 이 인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메타인지는 고학년쯤 돼야 중학생쯤 돼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메타인지라는 개념은 그래서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는 시행착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학습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요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학습법이라는 게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그 노트 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학교에서 뭐 배움 노트 이런 거 쓰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만,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학습법이 뭔지를 막 찾아가지고 할 만한 어떤 방법? 어떤 그런 부분들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기회가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에 가서도 보통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필기해 주시거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공부할 때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어떤 게 맞는지를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적용해보고 이런 기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아서 나한테 맞는 게 이거다 라는 걸 찾은 친구들은 그 다음부터는 그걸 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이제 입시에도 이걸 계속 쓸 수 있죠. 그래서 최소한 초등 6학년 이상, 중학생 이상, 고등학교 때까지 가봐야 이 메타인지라는 개념이 잘 활용이 돼서 쓸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요 인지 개념은 과제를 암기하는 암기법, 그다음에 과제를 이제 받으면 이걸 정교하게 촘촘하게 묶는 정교화, 그다음에 이 과제를 폴더에다 딱 정리해서 꺼내서 쓸 수 있는 조직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타인지를 설명하는, 인지를 설명하는 키워드들인 거예요. 이 친구 이거를 찾기까지 중학교 때 계속 뭔가 다른 거를 해봐가지고 이게 저한테 제일 맞아서 이걸로 쓰고 있어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맞는다라는 개념을 찾을 때까지 연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때가 제일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이거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꾸준히 써야 되는데 역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역으로 가는 거냐면, 아이들 중에 이제 이거를 늦게 배우거나 잘 모르다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서야 뭘 하냐면 이제 막 공부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고3 때! 저 진짜 그런 애 봤어요. 고3 때 이제서 막 노트 필기 찾고 막 이러고 그러다가 결국에 그거 연습하다가 진짜 공부를 해야 될 때 못한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왜 시행착오라고 했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요, 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저학년은 메타이지가 안 되고 이제 중학년쯤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감을 잡는 시기고,
고학년이 됐을 때 요거를 한번 여러 개를 써보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러면 집에서 이런 거를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본격적으로 선생님들이 여러 과목들을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때, 이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더라도, 혹시는 뭐 틀리거나 아니면은 조금 잘못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이때 실패했을 때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고 뭔가를 격려해주고 이러면 다시 할 만한 의지가 생기는데, 스스로한테도.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시행착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겁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이들 생각보다 여러 가지로 해보고 실패하고 이러면서 마지막에 찾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너무 좀 싫은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SNS에 너무 이렇게 보지 마세요. SNS에 아이들 이제 자랑하거나 이런 거 진짜 많이 올라오잖아요. 뭐상 받고, 그 다음에 애가 뭐 인증했고, 이런 것들. 왜냐면 여기 이제 자랑의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많이들 자랑도 하고 이러시는데, 그게요, 보통들 제가 볼 때는 SNS를 많이 하시는 이제 연령층도 이제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초등학생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고학년이나 실제적으로 이제 그 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은 또 이게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길게 보고 접근하시는 거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 길게 보신다는 건 이 아이가 결국에 최종적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을 가고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대학 간 것뿐만이 아니라 직업을 갖고 이러기 위해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걸 하고 자기주도는 훈련을 한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보셔서 그걸 인정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기주도 학습은 하루 만에 한 번에 되지 않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뭔가 잘못된 점이 나오고 이러면서 지지부진하게 늦게 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훈련, 그러니까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금방 했다가 포기하고, 아이도 포기하고 어른도 포기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시행착오라는 걸 거치는 게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